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5.2 각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 살펴보면 각을 이해한다. 그 다음에 막국지각의 성질을 이해한다입니다. 중요한 막국지각 나오네요. 그 다음에 학습 요소 살펴보면 학습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평각, 교각, 막국지각, 직교, 수직 이등분선, 수선의 발, 그 다음에 각을 표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직교를 나타내는 기호 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생각 열기부터 살펴보면 어군 탐지기와 각. 어군 탐지기, 이게 뭘까요? 이게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그냥 아무데나 그 망을 던질 수 없잖아요. 아무데나 그물을 던질 수 없으니까 요즘은 이게 어군 탐지기라고 초음파를 이용해서 막 이렇게 바다 밑을 쏴서 그다음에 그 안에 어떤 물고기들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잡는 그런 장비입니다. 자, 어군 탐지기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바닷속 물고기떼를 찾아내는 장비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 아래쪽 그림에 이제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세점 AOB를 사용하여 어군 탐지기에서 발사된 초음파의 각을 어떻게 나타낼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어군 탐지기에서 쫙 초음파를 쐈습니다. 그러면 이 각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반직선 OA와 반직선 OB를 각각 그려보자. OA와 OB를 각각 그려보자.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빨간색으로 그려졌죠? 그렸습니다. 각도기를 이용하여 두 반직선 OA와 OB로 이루어지는 각의 크기를 재어보자. 자, 이 각도기를 이용해서 이걸 재보자고 합니다. 자, 우리 지금은 잴 수 없으니까 그냥 각도기를 이용해서 쟀으면 40도쯤이 나왔다고 여기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계속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생각 1. 각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자, 오늘 수업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각은 그런데 먼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자, 각은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각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사실은 각을 네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렇게 나타내는 거. 각 A, O, B. 그래서 이 각을 지나는 이 주변에 있는 세 점으로 각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은 각 A, O,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혹은 방향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각 B, O, A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은 현재 이것만 해도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죠. 각 A, O, B, B, O, A. 그래서 각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 각을 각의 크기라고 얘기하고 이 변과 이 변을 각의 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여기 꼭지점을 각의 꼭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각은 각 AOB. 그래서 요거는 각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각 AOB 혹은 각 BOA 이렇게 읽을 수 있다. 그럼 두 개밖에 안 됐죠? 아까 몇 가지? 네 가지로 읽을 수 있어야 된댔죠? 가끔 각이 아예 각에 이렇게 해서 소문자로 이름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럴 때는 각 A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지금도 나왔죠? 그럼 각 A라고 나타냅니다. 그 다음 현재도 각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각이 하나밖에 안 나올 때는 가끔 각의 꼭지점을 이용해서 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냥 각 O라고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각의 꼭지점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각 AOB, 각 BOA, 각 A 혹은 각 O.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 직선이 지나는데 여기 점이 O라고 해보면 이럴 때는 각 O라고 하면 여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각의 꼭지점을 이용해서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현재같이 헷갈릴 일이 없을 때만 각의 꼭지점을 나타내서 각 O라고 나타낼 때도 있다. 그래서 각을 나타내는데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자, 참고로 각 A, O, B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는 이 각을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이 각을 나타낼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이것도 나타내고 저것도 나타낸다고 하면 너무 헷갈리니까 보통은 작은 각을 얘기합니다. 작은 쪽의 각, 그러니까 180도보다 작은 각을 얘기합니다. AOB라고 하면 자, 각도. 우리 이거 뭐가 있으냐면 선분에서 선분 AB라고 나타나면 선분을 얘기하기도 하고 선분의 길이를 나타낸 적도 있었죠. 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AOB라고 하면 그냥 그 각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각의 크기 AOB는 하고 뭐 예를 들어 50도 이렇게 나타나면 각의 크기를 나타내기도 한다. 두 가지로 쓰인다. 그냥 각 자체의 존재를 얘기하기도 하고 각의 크기를 얘기하기도 한다. 알아두세요. 자, 그럼 문제 1번. 각 A와 각 B를 점 ABC를 사용해서 나타내세요. 자, 각 A는, 요 각 A는 각 ABC 혹은 각 CBA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각 A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각 B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각 ACB 혹은 각 BCA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런 거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 사실은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이냐면, 직선 나왔네요. 직선이 아니라 반직선 OA, 반직선 OB가 서로 여기서 만났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두 개의 반직선인데, 얘가 직선을 이루어. 반직선 두 개를 그렸는데, 이게 직선을 이루어. 그럴 때 얘를 평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각은 그냥 180도를 평각이라고 합니다. 우리 직각 알죠? 직각은 몇 도? 직각은 90도죠. 그럼 직각하고 평각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평각의 2분의 1이 직각이다. 직각의 2배가 평각이다. 그래서 평각은 두 개의 반직선 OA, OB 두 변이 직선을 이룰 때, 그럴 때 우리 평각이라고 하고, 평각은 180도입니다. 평각의 2분의 1인 각을 직각이라고 한다. 그다음 우리 참고로 예전에 다 배운 거 있죠?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은 우리 예각,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은 둔각.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자, 넘어갑니다. 문제 2번. 오른쪽 그림에서 A, O, D 이게 평각일 때 다음 각을 구하세요. 여러분 우리 수학에서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얘는 90도라는 말입니다. 이게 안 나오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여기서는. 그럼 이게 180도인데 여기가 90도면 이쪽도 90도. 근데 90도 중에 여기가 60도니까 여기는 30도겠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각 B, O, C 방금 구했죠? 30도입니다. 그러면 각 A, O, C 이 각은 90도 더하기 30도니까 120도가 되겠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생각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만날 때 생기는 각에는 어떤 성질이 있나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만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만나서 각이 생깁니다. 각 몇 개가 생기나요? 4개가 생기죠? 이럴 때 서로 다른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이런 각들을 우리 일단 교각이라고 한다. 이 4개의 각이 교각입니다. 교각하면 다리가 생각나네요. 근데 어쨌든 교차해서 생기는 각 해서 교각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같은 색깔로 지금 해놓은 거 있죠? 각 A와 각 C는 우리가 교각 중에서도 둘은 막곡지각 관계에 있다. 막곡지각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느냐? 각 A의 막곡지각은 각 C, 각 B의 막곡지각은 각 D라고 한다. 그러니까 A랑 C랑 친구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A의 친구는 C다, C의 친구는 A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각 A의 막곡지각은 C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막곡지각이 왜 중요하느냐? 막곡지각 중요합니다. 막곡지각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서로 마주보기만 하면 각이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각이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겠죠? 그런데 막곡지각이 왜 같냐에 대해서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자, 우리 이거 이렇게 설명합니다. 얘하고 얘 더하면 몇 도입니까? 180도. 맞죠? 평각이니까. 근데 또 얘하고 B하고 C하고 또 더하면 또 몇 도입니까? 얘도 평각이라 180도입니다. 자, 우리 A 더하기 B도 180도. B 더하기 C도 180도. 그러니까 A 더하기 B도 180, B 더하기 C도 180도. 그러니까 가운데 B가 공통으로 있죠.
공통으로 있으니까 똑같이 이항해서 없애버리면 A하고 C는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곡지각은 사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인류 최초의 어떤 수학적 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막곡지각 크기는 다른 어떠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당연히 같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막곡지각은 당연히 같다. 그래서 막곡지각이 중요합니다. 자, 막곡지각의 성질, 막곡지각 크기는 언제나 항상 늘 무조건 같다. 막곡지각이면 각의 크기는 언제나 같습니다. 문제 3번. 다음에서 각의, 각비의 크기를 각각 구하세요. 막곡지각이니까 각의는 120도. 평각인데 180도 중에 120도니까 60도. 120, 60.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 막곡지각은 언제나 같다. 잘 찾아야 됩니다. 각비는 40도. 40도 되겠죠? 근데 이게 평각이죠. 근데 40도, 50도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 둘 다 90도겠네요. 얘도 180도가 되기 위해서 각의 A는 9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90도, B는 40도. 자,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요번에 생각상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점이 있고 직선이 있고 여러 개의 거리가 있는데 이게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알아보기 전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위쪽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직선이 서로 교각이 직각일 때, 두 개의 직선의 교각이 서로 직각일 때, 교각이 직각일 때 이 두 직선을 서로 직교한다라고 합니다. 서로 두 직선은 직교한다. 그래서 직교한다는 기호 좀 아래쪽에 있는데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써보면 직선 AB와 직선 CD가 서로 직교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거 약간 굵게 나타내면 이거 좀 안 좋은 기호를 가끔 친구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직교한다 해서 기호는 이런 걸 사용합니다.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입니다. 자, 그 다음 선분 하나가 있고 선분 AB의 중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선분 AB의 중점을 지나면서 서로 수직으로 지나갑니다. 이게 수직으로 지나갈 때 선분 AB의 중점을 수직으로 지나가는 직선이 있을 때 이 직선을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합니다. 선분을 정확하게 둘로 나누면서 수직으로 지나간다. 마치 무슨 과일을 수직으로 빵 자르는, 한가운데를 빵 자르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선분이 있을 때 이 선분의 중점을 수직으로 지나갈 때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쪽 각이 90도라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점 P가 있고 지금 직선 L이 있는 겁니다. 시작은 점 P가 있고 직선 L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점에서 사실은 이게 수직으로 내려오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직으로 내려오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수직으로 내려올 때 만나는 요 점이 수선의 발이 된다. 수직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여기는 수선의 발이 아닙니다. 수직으로 내려올 때 만나는 요 점을 수선의 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점 P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이라고 하면 정체는 점입니다. 점. 수선의 발이 뭡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수선의 발이 직선입니까? 무슨 각입니까? 점입니까? 할 때 수선의 발은 점입니다. 무슨 점? 직선 밖에 한 점에서 요 직선으로 수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점. 이게 수선의 발이라고 합니다. 이 발은 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여기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우리 거리 하면 뭐 생각납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직선 거리, 최단 거리를 의미하죠. 사실은 수학에서 거리는 언제나 직선 거리, 최단 거리입니다. 그럼 요 점에서 요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도 사실 이 수선으로 그었을 때입니다. 자, 이 얘기도 살펴보면, 자, 점이 하나 있고, 여기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 A인데, 사실 여러 직선을 그려보면 이게 길이가 다 다릅니다. 그 중에 제일 짧은
그런 선이 바로 수직으로 지나갈 때가 제일 짧은 선이 됩니다. 그럴 때 점 P에서 직선 L에 수선을 내리 그었다고 하고 점 P에서 직선 L까지 거리는 이 수직거리를 의미합니다. 수학에서 거리는 언제나 수직거리, 최단거리라는 말이 그냥 거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최단거리가 제일 짧은 거리고 그 거리를 그냥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 여기서는 pH가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수선의 발, 아까 화면에서 수선의 발은 점 P에서 직선 L에 수선으로 만났을 때의 직선 LU의 점입니다. 선생님이 좀 강조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화면 들어가는데 어떤 점이냐? 직선 LU의 점, 이게 수선의 발입니다. 문제 하나를 풀어보면 더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점 ABC에서 직선 L의 수선의 발을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나타내시오. 자, 여기에 수직으로 내리니까 요 점이 수선의 발입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느냐? 점 A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은 여기다. 점 B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은 여기가 수선의 발입니다. 점 B에서 내린 수선의 발, 점 C에서 내린 수선의 발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수선의 발이 3개나 됩니다. 각각. 그 다음 점 ABC와 직선 L 사이에 그래서 거리를 구하라. 그럼 거리는 뭐냐? 점 A부터 여기 수선의 발까지 그게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거리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인 거죠. 점 A부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요 점부터 직선까지 거리라고 한다. 그럼 이 거리는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거리는 3이 되겠고 점 C에서 내린 건 1이 되겠죠? 그래서 점 A에서 내린 건 2, 그 다음 3, 그 다음 1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부 다 했네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어렵지는 않았는데 용어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그 용어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각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각은 몇 가지? 4가지를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여기 4가지로 정확하게 되어 있네요. 각 AOB, 각 BOA, 혹은 각 A, 각의 이름이 붙여지었을 때 얘기합니다. 혹은 각의 꼭지점이 있을 때 이건 혼동되지 않을 때만 사용한다. 각 O라고 나타낸다. 각 O입니다. 그 다음, 자, 두 직선이 만났을 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을, 그런 조각을 막꼭지각이라고 한다. 막꼭지각의 제일 중요한 성질은 언제나 막꼭지각의 크기는 같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